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이대로 정권 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질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합니다.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입니다. 내란 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란 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제게는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또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첫째,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법조 전권 법조 카르텔, 또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 자금에 지금의 거대 정당으로 나눠주는 정치 자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정치 바우처로 나눠주는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습니다.
둘째,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대연정으로 극단의 삶, 또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 개혁을 주고받는 기회 경제 빅딜 통해서 새로운 빅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쉽게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 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 국가 책임제로 간병 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경제 감세 중단과 국가 재정을 새로 하면서 채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2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세금 빅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을 만들어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 하지 않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경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정치 공학도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시는 국민이 저의 계파시고 경제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조직입니다.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새 과시형 그런 선대 조직 만들지 않겠습니다. 조직 동원하는 선거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 필마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하겠습니다. 저 김동연의 모두의 나라, 내3의 선진국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안내해 드린 대로 기자님 세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경일보 이영식 기자. 지사님께서 그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나 결선 투표제 같이 개헌을 계속 촉구하고 계신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거를 지금 개헌 논의를 하지 말고 공약으로 붙여서 나중에 한다던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붙여서 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마 대부분의 대선 후보로 거명되시는 분들이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또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또 계엄, 대못, 개헌 등 개헌을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함께 이와 같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당과 또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도 함께 설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은 개헌의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 또 대선 과정에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이 분명한 진전을 이루고 또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데일리안 기자님.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입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표와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좀 어떤 차별점을 두실지, 이번 대선 공약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주요로 담길지 궁금합니다. 예,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하시지요. 특별히 뭐 특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제가 뭐 어떤 특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보다도 제게는 경제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통합 이런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많은 경험과 이 경륜과 노하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제 출마 동영상은 아마 오늘 중에 정책까지 담은 것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 또 경제 빅딜을 포함한 5대 경제 대연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등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가 잘 돼서 오늘 동영상 발표 또 앞으로 차곡차곡 발표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지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이 자리의 영상 말고 김동연 지사님의 출마 선언 영상 별도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실 기자님,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님. 네, 지사님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많은 소통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출마하신다고 하셨을 때 출마 관련해서 혹시 말씀 들으신 거나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공항 나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제가 출마 선언을 한 날이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격려 말씀 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모으는데 김동연 지사가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탄핵 이후에 첫 대통령이셨습니다. 좋은 격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언과 관련한 질문을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미 출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합니다. 트럼프의 감세 전쟁이 지금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입니다. 또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금 직격탄을 받을 위험에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직접 나서기로 하고 오늘 출국을 합니다. 지난주 평택항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모두가 지금 고사의 지경에 있었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정부 대책은 정말 전무했다. 또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대책이 현재까지
없다. 또 경제 폭탄을 지금 안게 됐다. 수백억 지금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절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소가 아니라 정말 절규였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지금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국 관세 전쟁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미시간에서 민관 또 국경을 뛰어넘는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습니다. 미시간 역시 경제의 20%를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는 자동차주입니다. 미시간에는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탠타디스티스 본사가 다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간 역시 이런 빅3 자동차 기업의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경제가 우리 국내의 자동차 부품 산업 또 업체 상당수가 이 미국 빅3 자동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평택의 자동차 부품사들도 이 미국 3사에 납품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미시간 역시 트럼프 이 관세 충격파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또 산업 생태계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시간주가 트럼프 이 관세 무역 전쟁의 첫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트럼프발 감세 전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저는 미시간주 그랜첼 위트머 주지사와 지사 취임 이후 2차례 만났습니다. 재작년에는 미시간에서 만났고 작년에는 휘트머 주지사가 수원으로 답방을 오기도 했습니다. 저와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주지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휘트머 주지사를 직접 만나 경기도와 미시간주 또 한미 양국의 자동차 산업의 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강력한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오겠습니다. 미시간 주 정부와는 물론이고 또 여러 미시간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과도 만나고 또 우리 부품 진출한 업계들과도 만나서 이 감세 전쟁, 이 관세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각자 도생의 정글에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결코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엄과 내란이 우리 민생과 경제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큽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우리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먹고 사는 삶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또 네트워크,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2박 4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소중하게 쓰고 또 좋은 성과 거두고오도록 하겠습니다. 2박 4일의 시간은 저의 개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피 같은 시간입니다. 좋은 휴가가 되고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산업의 이 감세 전쟁과 무역 전쟁 앞에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다른 산업도 함께 보다듬으면서 좋은 성과 거두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큰 여정을 잘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지사님 발표와 관련한 질문을 2개 또는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제안하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부품사들 만났을 적에 하나에서 10가지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완성품 3사에 납품을 하는데 만나자고 연락을 해도 만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목표는 위트머 주지사와 함께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사가 모두 본사를 미시간주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3사의 본사를 둔 미시간주와 주의 주지사와 또 경기도지사인 제가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한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MOU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품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 거래하고 있는 완성차 3개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부품업체들이 미국의 자동차 완성사 3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경기도로서는 자동차 부품업체들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든지 또는 제도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서 미국과의 협력 또 우리 경기도로서 할 수 있는 일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여러 차례 촉구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수출 안전판 만들기 또 경제 특명 정권 대사 임명 등 연초에 제가 제시했던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 빨리 응해주기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에 수익기자님 중부일보 이지은 기자. 네, 중부일보 이지은 기자인데요. 사실상 그 해외 출장 가시면 4일 정도가 국내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경선에서 매우 큰 시간인데 이거를 이 리스크를 안고 출장에 떠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뭐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신 이유가 뭔지가 또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무역 전쟁과 이 트럼프의 이 관세 그 폭탄 너무나 지금 절박하게 우리 경제가 대처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뭐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선에서 나흘이면은 아주 금쪽 같은 시간이지만 제 유불리를 뒤로 하고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손을 걷어붙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아주 별다른 고민 없이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출마 선언을 인천공항에서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떠나면 제가 주말에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뭐 미국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소하게나마 이곳 공항에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제 뜻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결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경제의 자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 또 무역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옳지 않은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에서 걷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앙정부는 그동안 4달 가까이 지금 손 놓고 있었고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경고와 대응을 이야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운영을 책임져 왔고 또 글로벌 경험이 많은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도내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더 나아가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고 또 대응책을 직접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는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출국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울보 김유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좀 했었는데, 지사님 중앙정부의 대응 강조에 오셨으니까 혹시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이거 한번 여쭙고요. 두 번째는 지사님 지금 경제 전권대사 임명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혹시 만약에 지사님이 지금 그 전권대사 역할을 맡으셨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좀 협상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보관 같은 게 있으신지 그거 한번 좀 여쭈세요. 예, 지금 한 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28분인가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고요. 너무 늦게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여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때리는 나라도 있고, 협상하자는 나라도 있고, 읍수하는 나라도 있고, 그냥 수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제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듯이 보이는데, 우선 첫째로는 한덕수 대행의 통화 자체가 너무 늦었고요. 우리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기, 거의 무정부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지금 이야기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사전에 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그런 짧은 형식적인 통화로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특명 정권 대사를 통해서 그 경제 정권 특명 대사는 여와 야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지명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도기 정부에 나서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또는 국민적인 지지를 심히 얻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옳게 상대해 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경제특명 정권대사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저는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경제특명 정권대사가 여와 야 그리고 정부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임명을 받는다면은 면밀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경제부총리 때 3차례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무도해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머리가 좋고 전략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우리가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아주 당당하게 임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줄 것, 또 우리가 받을 것, 또 동맹으로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등 포함해서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경제특명 정권대사의 지명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